19번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입니다. 이번엔 시설물. 처음에는 조형물, 건조물, 이번에는 시설물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조형물, 건조물, 시설물. 자, 조형물은 그냥 만들어진 것. 네, 만들어진 것을 조형물이라고 하고, 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조물. 요번엔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뭐 기계장치도 시설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예요. 조형물의 상부조형제. 이거 시설물의 지붕 얘기하는 겁니다. 지붕. 그냥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 옆쪽 또는 아래쪽. 위쪽일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2m, 케이블인 경우는 1m. 그 다음에 옆쪽 또는 아래쪽은 0.8m,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또 요거 기타, 조형물의 상부조형제 이외의 부분 또는 조형물 이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0.8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좀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 자, 내용을 보면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의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가공 약전류 전선, TV선, 전화선, 확성기 관련돼서 이런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의 약전류 전선은 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이 되겠네요.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은 0.75m 이상, 고압은 0.5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 모두 0.75m 이상일 것. 저압은 0.75m, 고압은 1.5m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1, 2, 4번은 올바른 기준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지지물 종류에 따른 경간 한번 봐주시고요. 요번에는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번엔 전선의 단면적이에요. 요거 사용 전압을 구분으로 해서 전선의 단면적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의 가공 전선로의 높이입니다. 요번엔 높이에요. 요것도 사용 전압에 따라서 지표상 높이가 달라지니까 요것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요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용 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54kV, 100kV를 초과하지요. 가공 전선로에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가? 몇 초? 1초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유도장애 방지입니다. 이 내용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사용 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하선로 길이가 12km마다 유도 전류가 2μA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 두 번째 내용은 사용 전압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하선로의 길이 40km마다 유도 전류가 3μA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km일 때는 2μA,
40km일 때는 3마이크로암페어.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몇 마이크로암페어? 2마이크로암페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전압에 따른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 네, 요것도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23번 특고압 가공 케이블의 시설.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그 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0.5m 이하로 할 것. 조가용선 뭐라고 했죠? 이 케이블을 이렇게 잡아주는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가용선을 깔아놓고 그 밑에다가 케이블을 가설한 다음에 이렇게 행거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행거의 간격은 0.5m 이하로 시설할 것. 예, 이거 어떤 내용이랑 똑같죠? 고압일 때랑 똑같죠. 그래서 특고압 가공 케이블 시설과 고압 가공 케이블 시설할 때 그 조가용선을 이용해서 행거를 걸어서 시설할 경우 행거의 간격이 똑같이 0.5m 이하로 시설해야 된다는 거, 요거 정리해 두세요. 24번 특고압 가공 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뭘 나타낼까요? 우리 뭐 철탑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철탑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애자를 사용해서 전력선을 이렇게 걸지요. 그래서 그 사용 전압에 따라서 요 지지물과 전력선 간의 요 사이의 거리 단위는 메타가 되겠죠. 예, 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용 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 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요 문제는 요렇게 봐도 되겠네요. 여기 전주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완금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 피내자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22,900V의 특고압 가공 전선을 이렇게 가설할 때, 이때 그 지지물의 완금류, 요런 걸 완금류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이 완금류와 요 전력선과의 사이의 이격거리 22,900V 22.9kV면 여기네요. 15kV 이상 25kV 미만 하면 이격거리는 0.2 단위는 메타예요. 그러면 여기 센티메타 물어봤으니까 20cm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자,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요것도 사용 전압에 따라서 각 지표상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지요.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kV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 시설할 때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3, 4, 5kV는 특고압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로 지표상의 높이를 구하면 3, 4, 5는 160kV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적용을 하는데, 문제에서 보면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 시설할 때래요. 자, 원래 160kV를 초과하면 6m인데 여기 보면 산지 등에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할 경우에는 5m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빠진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에서 준 전압이 3, 4, 5kV지요? 그러면 3, 4, 5kV를 쭉 이렇게 두면 여기서 160kV까지는 지표상의 높이가 6m인데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이제 5m를 설정하고요. 여기 이상 남은 이 전압에 대해서는 10
10kV마다 0.12m를 더해주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은 전압이 185kV 남았지요. 요거를 10까지 요렇게 자르면 여기까지가 이제 180이라고 하면 요 10이 18개가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5가 남을 건데 요 5는 19개. 19 단수예요. 그 단수가 19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수, 그 단수마다 10kV마다 0.12를 더해준대요. 그래서 19 곱하기 0.12 하면 2.28 단위는 메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5m에다가 2.28m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5m에서 2.28m를 더해준 7.28m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 꼭 풀어 보셔야겠죠. 요거 꼭 풀어 보시고요. 26번 특과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입니다. 요거는 뭐 생김새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철탑이 세워지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요거는 한번 쭉 다 읽어 보시고요.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다룬 철탑의 종류는 뭐 내장형, 직선형도 문제에서 나왔고요. 아무튼 간에 요거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특과 가공전선로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 철주에서 각도형은 전선로 중 몇 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가? 자, 각도형. 여기 각도형 나왔네요.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한다. 자, 3도 나왔네요. 3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요렇게 문제에서 주고 어떤 철탑이냐? 답은 내장형. 뭐 요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요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특과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과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그러니까 10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철탑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몇 기 이하마다? 10기 이하마다. 요 내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과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몇 기?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해야 한다는 거. 몇 기마다? 10기마다. 요거 암기두세요. 자, 28번 특과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 자, 사용 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의 특과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특과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과 보완공사에 의할 것. 그리고 특과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자, 특과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 강도가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일 것. 자,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66,000kV, 특고압이죠. 특고압은 7,000kV를 초과하는 게 특고압이에요. 그리고 가공전선과 6,000V, 6,000V면 고압이죠. 고압은 7,000kV 이하, 1kV 초과가 고압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지요. 즉, 특고압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하는 경동 연선의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이 50mm 제곱의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답은 3번입니다. 어떨 때요?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할 경우.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 요번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일 것. 예, 좀 전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까지 감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2m,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까지 그 이격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용전압이 35,000V, 35kV죠.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로 적합한 것은? 자, 이때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 제한. 예, 특고압 가공전선로 경관 제한. 요것도 지지물에 따른 경관은 요렇게 나눠지고요. 요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요게 하나가 들어가요. 특고압인 때는 단주인 경우에는 400m. 네,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되고 나머지는 고압인 경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뭐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철탑 특고압과 같다고 했지요. 600.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고압 보안공사, 보안공사,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강화하는 공사라고 했죠.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 요거 사용 전압에 따른 전선의 단면적, 요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 전압 154kV의 가공전선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 연선의 단면적은 몇 mm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154면 100kV 이상, 300kV 미만이 되겠죠. 여기서 경동 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동 연선은 단면적이 150mm 제곱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150mm 제곱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온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32번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요번엔 특고압이에요. 요것도 좀 전에 이제 고압, 저압 했을 때 그때의 내용처럼 구분해서 이제 암기를 해 주시는데 상부 조영제, 뭐 지붕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때 전선의 종류가 특고압 절연 전선일 때 위쪽일 때는 이격거리가 2.5m, 옆쪽 또는 아래쪽일 때는 1.5m, 전선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경우엔 1m, 전선의 종류가 케이블일 때는 위쪽일 때는 1.2m, 옆쪽 또는 아래쪽일 때는 0.5m, 기타 전선은 3m라는 거 알아두시고, 기타 조영제, 상부 조영제가 아닌 뭐 옆쪽 뭐 이런데 붙어있는 조영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때 특고압 절연 전선은 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경우엔 1m,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 기타 전선은 이제 3m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22kV 특고압이죠. 특고압인 가공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조영제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문제에서 1차 접근 상태라고 했고요. 그리고 건물의 옆쪽, 그리고 이때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케이블의 옆쪽이면 0.5m가 되겠네요. 0.5m면 50cm.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셔야겠죠? 33번 특과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그러니까 특과 가공전선 주변에 뭐 도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과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 1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는 뭐죠?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젠 이렇게 가설이 되겠죠. 이 지지물의 높이와 이렇게 지면으로 해서 이 높이, 요 근방을 1차 접근 상태라고 했지요. 그죠? 이 지지물 높이만큼의 반경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을 1차 접근 상태라고 했습니다. 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과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과 보안공사에 의할 것. 자, 보호망은 접지 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한 금속재를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그러니까 보호망, 그 도로와 특과 가공전선 간에 그 보호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는데 그 보호망은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 및 특과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 강도가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 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자,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자,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특과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과 가공전선이 도로 등 위에 시설되는 때에 설치하는 보호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격은 가로 세로 1.5m 이하로 할 것.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 내용을 하나씩 보면 보호망은 접지 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 접지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접지 공사를 한 금속재 망상장치로 견고하게 하고 지지할 것. 접지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의 인장 강도는 6kN 이상으로 한다. 금속선의 인장 강도는 8.01 kN입니다. 6kN 이상 아니죠.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이 1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자, 지름이 4mm 이상,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경우, 그 이외의 경우에는 4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 2,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34번 특과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특과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 여기서 삭도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줄을 매달아서 뭔가를 이동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삭도라고 합니다. 뭐 있을까요? 뭐 케이블카 있을 거고요. 또 리프트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삭도라고 하는데 이격거리래요. 우리 이격거리 처음에 조형물의 이격거리, 그죠? 그 다음에 건조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시설물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거는 삭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할 거 많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삭도의 이격거리, 요 특고압입니다. 35kV 이하에서는 2m, 전선이 특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1m,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 3.5kV 초과 60kV 이하
2m의 범위에서는 이격거리가 2m고요. 60km를 초과하면 2m의 사용전압 60km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 상태, 요게 지금 1차 접근 상태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 시설되는 경우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격거리입니다. 단, 전선으로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자, 사용전압이 22.9kV면 35kV 이하가 되겠네요. 이하에서 전선을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했답니다. 여기서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엔 1m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m.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자, 이번에는 특고압과 저고압, 저압고압의 가공전선의 교차 시 이격거리입니다. 60kV 이하일 때는 이격거리가 2m, 60kV를 초과하면 2m의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당 0.12m를 더한 값. 요것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는 건지. 자, 문제는 사용전압 154kV인 가공 송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엔 몇 메타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인데 문제는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예요. 네, 왜 이 문제를 가져왔냐면 특고압과 식물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은 요 규정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가 같다는 거, 예,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154kV죠. 154kV면 60kV 초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0이고 여기가 154kV예요. 60kV 한 요쯤 되겠네요. 60kV까지는 이격거리가 2m. 그리고 이거를 60kV 초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kV당 0.12m를 더한 그런 값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4에다가 60kV를 빼면 94 나오네요. 94. 규정에 보면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다고 되어 있죠. 자, 단수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94 0부터 1부터 할까요? 1부터 10kV까지가 얘가 1단입니다. 그 다음에 11kV부터 20kV까지가 2단. 이게 쭉쭉쭉 나가면 81kV부터 90kV까지. 이게 몇 단? 9단이 되겠죠. 그리고 91부터 100까지. 요게 10단이에요. 근데 94kV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단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단. 1단에 0.12m이기 때문에 10단이면 0.12 곱하기 10단 해서 1.2m가 되겠죠. 그래서 2m, 60kV까지가 2m, 60kV를 초과한 154kV까지는 0.12에 10을 곱한 1.2m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2 하면 3.2.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